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침 6시 첫 회원이 들어서자 고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격하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헬스장 관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는 만영이라 불리던 강남의 그림자였어요. 오늘 프로그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게요. 근력 위주로 가시죠. 고만수는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을 체크하며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주먹 아래 수백 명이 움직였던 시절, 어쩌면 그때가 더 단순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는 오래전 그 세계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지금의 고만수는 헬스장과 중년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업가일 뿐이었죠. 5월의 끝자락 강남 한 골목에 자리한 매직 바디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중년 모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의 완벽한 복근, 40대 여성의 당당한 워킹 포즈. 그 가운데서 고만수는 묵묵히 기구들을 닦고 있었죠. 관장님, 2층 사무실에 손님이 오셨어요. 직원의 말에 고만수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굳어버렸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의 막내 여동생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의 오른쪽 눈가는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소영아. 고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오빠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4년 만의 재회였어요.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고만수는 천천히 다가가 소영의 멍든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예전의 만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결혼 2년 정도 지나고부터. 처음엔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기도 하더니 이제는 그런 반성도 없고 그보다는 이젠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고만수는 창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5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죠. 여동생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는 순간 유지해온 평화로운 삶의 가면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만수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어요. 소영의 남편 최재훈, 경쟁 헬스장의 사장이자 유명 트레이너였죠. 겉으로는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아, 걱정 마. 오빠가 다 해결할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만영은 최재훈의 목을 조이고 있었을 테지만 지금의 고만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법과 질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라. 내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만수는 사무실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길아,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수길이 도착했을 때 고만수는 이미 3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길은 여전히 칼 같은 각도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때 조직에서 고만수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지금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형님, 무슨 일입니까? 급하게 전화하셔서 걱정했습니다. 수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소영의 멍든 얼굴을 본 순간 그도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소영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는 동안 수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최재훈이라 그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말입니까? 수길이 물었어요. 고만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짐승같이 변하는 놈이야. 소영이가 모든 걸 참고 견뎌왔대. 과거라면 몇 명의 부하를 보내 최재훈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해결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죠. 형님,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수길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소영은 만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고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예전처럼 주먹으로 해결하면 결국 소영이가 더 다칠 뿐이야. 우리는 법으로 끝내야 해. 고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수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럼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가정폭력에서 승소하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길은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과거 조직에서 작전을 계획하던 그 치밀함으로 상황을 분석했어요. 최재훈, 45세. 강남에서 퍼펙트 바디 헬스장 운영 중. 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지. 인맥도 넓고 평판도 좋아. 하지만 그게 다야. 겉모습은 완벽해.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야 해.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이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돼요. 소영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고만수가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수기라, 내 회사의 장비를 활용해서 증거를 모아야겠어. 도청기, 몰래카메라.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고만수가 말했어요. 수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최신 장비들이에요. 발견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을 세웠어요. 소영은 남편에게 화해하자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증거를 수집할 동안 고만수와 수길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소영아, 위험하면 즉시 나와. 절대 무리하지 마. 고만수가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소영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다음 날 고만수는 헬스장에서 평소와 같이 회원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최재훈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최재훈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고만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재훈은 헬스장을 둘러보며 느긋하게 말을 이었죠. 소영이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형님 집에 있었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만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있었어. 하지만 오늘 아침에 돌아갔을 텐데. 최재훈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형님, 가족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고만수는 최재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재훈아, 내가 어떤 놈인지 이제 다 알아. 내 방식대로 끝낼 거야. 고만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형님 방식이요? 궁금하네요. 어떤 방식인지. 최재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헬스장을 나갔어요. 고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 했어요. 여동생의 삶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소영이 다시 최재훈의 집으로 돌아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고만수는 매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제는 소영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별일 없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장비 설치 완료했습니다. 수길이 고만수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보고했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재훈의 집 내부가 여러 각도에서 보였어요. 거실, 주방, 현관 세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음성 녹음 장치도 함께 세팅했습니다. 소영 씨의 휴대폰에도 녹음 앱을 설치해 둔 상태고요. 수길이 전문가다운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만수는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거실에서 소영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고만수가 물었어요. 수길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가정폭력 증거 수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소영 씨가 직접 폭력 상황을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고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헬스장 회원이자 전직 경찰이었던 김영사였습니다. 관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재훈의 전 여자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다들 겁이 나서 신고는 안 했지만 몇몇은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고만수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증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 여성들을 만나보자. 진술서를 받아둬야 해.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만수와 수길은 최재훈의 전 여자친구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어요.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재훈의 폭력은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언어 폭력으로 시작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죠. 소영이한테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 있으니까요. 수길의 말에 고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최재훈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채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최재훈은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직 저녁상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최재훈의 고함에 소영이 주방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소영이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지만 최재훈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고만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수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님, 참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화면 속에서 최재훈은 소영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위협했어요. 내 오빠랑 뭐 꾸미는 거 있지? 내가 다 알아. 그 자식 과거가 어떤지도 알고.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거짓말 마. 내가 바보로 보여?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 최재훈이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 물건들을 쓸어버렸어요. 유리잔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영은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재훈 씨, 진정해요. 이러지 말고. 그 순간 최재훈의 손이 소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충격에 소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카메라가 그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길도 차마 보기 힘든 듯 고개를 돌렸어요. 화가 난 고만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수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지금 가시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소영 씨를 위해서라도 참으세요. 고만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화면에서는 소영이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소영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녹음 완료. 내일 나올게요. 메시지를 확인한 고만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출근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고만수의 헬스장으로 왔어요. 그녀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소영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최재훈의 폭력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길은 즉시 모든 증거를 백업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합시다. 제 지인 중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길이 말했어요.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오빠들,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만수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소영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고만수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여동생이 맞는 장면이 계속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이제 고만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온 수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최재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인들을 통해 형님 과거를 캐고 다녔어요. 조직 생활했던 것도 알아냈고요. 소영은 오빠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우리가 먼저 고소하면 돼요. 폭력 증거도 있고. 소영의 말을 수길이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문제는 재훈이 이미 한 수 앞서갔다는 겁니다. 경찰에 형님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어요. 소영 씨를 강제로 데려갔다며 피해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만수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있잖아. 소영이가 맞는 장면이. 수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비롯한 유명인들을 앞세워 그의 편에 서서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진실은 하나잖아요. 증거만 있으면. 고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자. 끝까지. 내가 무슨 놈이었든 너희 둘은 안다. 소영이는 내 동생이고 내 동생을 때리는 놈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앉아 전략을 세웠어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넘기고 최재훈의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고만수의 과거였습니다. 오빠의 과거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고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밝히지. 내가 과거에 조직 생활을 했다는 걸 법정에서 솔직히 인정할 거야. 하지만 그건 2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정당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이야. 나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 하지만 그건 내 문제야. 소영이 문제와는 별개지.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수길의 옛 부하였던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수길이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고만수는 그를 보자 약간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철아.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최재훈이라는 자식이 형님 여동생을 때렸다면서요? 민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고만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식,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명령 한마디면 그런 놈 손보는 일이야 쉬운 거 아시잖아요. 민철의 제안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길은 고만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거의 만영이라면 주저없이 승낙했겠지만 지금의 고만수는 달랐어요. 고맙다, 민철아.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해결할 거야. 그때 소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 결심했어요. 재훈이를 고소하면서 언론 인터뷰도 하기로 했어요. 가정폭력의 실상을 알릴 거예요. 고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여성으로 서 있었어요. 오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재훈이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여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해요. 고만수는 소영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싸우자. 다음 날 소영은 정식으로 최재훈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이 법원에 제출되었어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유명 헬스 트레이너의 이중생활이라는 소식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죠. 고만수와 소영, 수길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만수는 떨고 있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최재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모두 유명한 법률사무소 소속이었죠. 고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최재훈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발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십니다. 20년 경력의 여성 판사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재훈 측은 먼저 고만수의 과거를 문제 삼았어요. 고만수 씨는 과거 강남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조직적인 음모로 제 의뢰인을 음해하려는 계략입니다. 최재훈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고만수는 담담하게 증언대에 섰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만수의 솔직한 고백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지금은 정당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고용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고만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이어 말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여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이죠. 여동생을 학대하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 측의 박 변호사가 나서서 질문했어요. 고만수 씨, 혹시 최재훈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일은 오로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는 정도였지만 점점 소영은 자신이 겪은 폭력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재훈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스쳤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폭력 장면입니다. 박 변호사가 증거로 영상을 제출했어요. 법정에는 최재훈이 소영을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소영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에 방청객들은 경악했어요. 최재훈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건 불법 녹화된 것입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최재훈의 변호사가 항의했으나 판사는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가정폭력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증거 수집이 일부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영상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어서 최재훈의 전 여자친구들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들도 비슷한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최재훈은 완벽한 이미지 뒤에 폭력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재훈 차례가 되자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를 의도적으로 때린 적이 없어요. 그날은 실수로 넘어지다가. 그러나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5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는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최재훈, 법원은 당신에게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소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고만수는 여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재훈은 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그는 나가면서 고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영 씨,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은요? 고만수 씨,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이번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누구든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의 판결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소영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녀의 말에 취재진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만수와 소영, 수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만수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의 새 삶이 말이야. 최재훈과의 이혼 소송도 승소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5월의 마지막 날, 만수는 소영을 헬스장 2층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에는 소영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소영이 모델로 활동했던 시절의 화보와 런웨이 사진들이었어요. 소영은 천천히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20대의 그녀가 패션쇼에서 당당하게 워킹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최재훈의 반대로 모델 일을 그만두었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때야.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오빠, 나 이제 40을 훌쩍 넘겼는데 이제 와서 무슨. 그녀의 말을 수길이 끊었습니다. 요즘은 중년 모델이 대세입니다. 경험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나이니까요. 수길이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에는 다양한 중년 모델들의 화보가 보였어요. 40대, 50대 모델들이 당당하게 런웨이를 걷거나 화보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헬스장 위층에 있는 세컨드 라이프는 모델 전문 에이전시야. 이번에 중년 모델들을 위한 광고 마케팅을 계획 중이야. 우리 소영이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너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들어 보자. 만수의 제안에 소영은 망설였어요.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수길이 옆에서 격려했어요. 소영 씨는 모델로서의 커리어와 이제까지의 인생 경험까지 더해졌으니 더 멋진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은 천천히 벽에 걸린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절의 꿈과 열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오빠. 만수는 최고의 사진작가를 섭외하고 소영의 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워킹 연습도 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만의 매력이 되었어요. 한 달 후 에이전시의 매니저가 감탄했습니다. 소영의 첫 화보 촬영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녀는 긴장했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로워 보였어요. 이건 타고난 재능이야. 작가가 감탄했어요.
이제 소영의 눈빛과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당당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와 소영, 수길은 소박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소영의 첫 화보 촬영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수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길이 와인 잔을 들었어요. 소영 씨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합시다. 세 사람은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고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소영이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은 만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화 백화점 시니어 광고 모델로 소영이가 최종 발탁되었다는군. 소영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바로 결정했대. 40대 여성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표현하기에 딱 맞는 모델이라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되찾은 것이죠.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고 있어. 그날 밤 소영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꿈속에는 화려한 런웨이와 카메라 플래시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화보 촬영장으로 향했어요. 소영은 중년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델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고만수는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을 되찾아가는 소영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소영의 모델 활동이 본격화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이제 중년 여성 대표 모델로 불리며 다양한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늦여름의 어느 날 고만수는 수기를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기라, 소영이처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말이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촬영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무슨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소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만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소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나도 비슷한 계획이 있었어요.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것은 중년 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 계획서였습니다. 내가 모델 일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었어요. 우연인 듯 세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더 큰 계획을 세워볼까? 그날 밤 세 사람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헬스장과 모델 에이전시의 노하우를 살려 피해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고만수의 헬스장 옆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어요. 과거 조직 시절의 인맥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옛 부하들은 리모델링을 맡아주었고 지인 변호사들은
법률 상담을 자원했어요. 오빠, 이건 마치 과거의 조직이 선한 일을 위해 다시 모인 것 같아요. 소영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변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야. 어느 날 소영이 센터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봄은 어떨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시 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와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가 담겨 있네. 좋은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네요. 그렇게 센터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다시 봄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중년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1층에는 쉼터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2층에는 직업훈련실과 다양한 교육을 하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소영이 담당하는 모델 아카데미와 뷰티 센터가 자리 잡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오픈이네요. 다시 봄이란 글자가 새겨진 간판에는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고만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우리 모두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수 오빠와 수길 오빠 덕분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용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 삶의 봄을 맞이하길 바래요. 개소식 날 센터의 소식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저희 센터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만수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의 눈빛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첫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쓰린 마음과 상처를 안고 온 그녀는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소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함께 할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봄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센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소영의 모델 아카데미를 통해 중년 모델로 데뷔한 사람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소영은 다시 봄의 공동대표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년 모델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봄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이자 자립지원센터로서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빠들,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 지원금이 승인됐어요. 이제 분점도 낼 수 있게 됐어요. 수길도 이제는 다시 봄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센터의 운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럼 제주도 분점도 가능한 거야? 네, 이제 가능해요. 지역별로 센터를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오후 2시 센터 앞마당에서는 1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센터의 내담자들과 지역 주민들,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센터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여성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희망으로 이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봄이 찾아오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희들도 각자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고 우리 소영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넘어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여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봄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며 우리는 단지 그 과정을 함께할 뿐입니다. 고만수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제가 경험한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소영의 감동적인 증언에 많은 여성들은 소영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고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센터에 온 지 2달 된 내담자였어요. 관장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집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소영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고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하고 당당해요. 우리는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조직 보스에서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보호자가 된 것이었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세 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봄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봄을 선물해주자.